이어서 오늘의 공매도 투자 금지 종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코스피에서는 미원 상사 정도만 공매도 금지가 돼 있고 코스닥에서는 바이넥스가 보이네요. 또 제주반도체, 펩트론까지도 공매도가 있습니다. 자, 김민수 레모리서치 대표, 저 중에서 공매도 종목 중에서 좀 오늘 금지돼서 약간 좀 주목이 되는데 하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금지가 좀 너무 많이 팔았네요. 좀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넥스가 눈에 띕니다. 일단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예.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요즘에 바이오 쪽의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예. 그런 가운데 최근에 나왔던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에서도 다시 재개정이 들어가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 따라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찾고 찾아서 뭐 삼바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예. 그래도 바이넥스 정도는 그거 관련된 쪽에서 CMO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중에서 중요한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오송 공장과 함께 이제 좀 공장 쪽에 대한 이제 GMP 인증 받았고, 네. 그런 쪽에서 좀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되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올해 1분기부터는 어떤 영업이익 중심으로 그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 되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지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이때를 기회로 한번 쫙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의약품 관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의약품 관세를 못 매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매기게 되면 뭐 바이넥스뿐만이 아니라 삼바, 셀트리온 타격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공매도를 많이 대차를 쳐놓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한 이제 윤곽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들이고, 삼바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되면 수혜는 바라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만약에 중국 쪽을 압박을 하고 미국 쪽의 육성한 쪽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관세를 좀 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나온다 그러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위기지만 기회도 될 수 있는 쪽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은 오늘 공매도 금지되는 아까 종목들 중에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네, 저도 이제 보고 좀 의아했었는데 성광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를 친다고 이런 거죠.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지금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어떤 이제 순매수의 어떤 강도나 또 연속성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공매도를 쳤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조선 기자재잖아요. 이제 조선 기자재는 조선주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궤적으로 뭐 같은 기울기까지는 아니어도 같은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피팅 같은 경우에는 뭐 MRO, 뭐 LNG 이런 것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거의 모든 이제 조선 관련된 산업들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이렇게 좀 공매도가 많이 왔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조선주들이 물론 어제 오후에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최근 약세장에서 잘 버텼고 가장 먼저 좀 뭐 제자리로 가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조선주의 강세가 그러니까 더 약세로만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성광밴드도 오히려 이제 쇼스키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아한 공매도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좀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성광밴드는 좀 의외입니다. 예. LNG도 있는데 알래스카 협의도 한다고 하는데, 자, 이어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차가 가장 많이 좀 늘었던 증감 쪽의 상위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고 상위도 있지만 증감 상위로 뽑았는데요. 하이닉스가 역시 어제 가장 많이 좀 주식을 빌려놨습니다. 뭐 공매도를 때릴지 안 때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자 내고 빌렸다는 것 자체가 좀 유의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에코프로,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잔고에도 상인데 이 빌리는 것도 어제도 또 많이 빌려놨었고요. 카카오, 하이브, 역시 하이브도 좀 눈에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성광밴드도 여기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보입니다. 자, 금호타이어, 하나생명 쭉 있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 이 대차라는 게 뭐 빌렸다고 바로 때리지는 않겠지만
이자 내고 왜 빌렸겠습니까? 결국 공매도의 목적일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늘 증감 이 상위들 좀 유의 있게 바라보는데 좀 어떤 종목 좀 주의 있게 볼까라고 한다면요. 네, 좀 주의 네. 주의 정도로 봐야 될 종목이 뭘까라고 봤을 때 일단 휴림 로봇이 눈에 띕니다. 네. 중간에 있는 종목이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차가 늘어나는데 이 회사의 염력 보게 되면 코스닥에 로봇 관련주로 가장 먼저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시조새. 예, 그렇죠. 거의 네. 박물관에 있을 만한 네,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그런 네.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뚜렷하게 뭔가를 좀 내보이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요즘에 정책 테마주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쫙 올라왔죠. 네. 다음은 로봇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 쪽에 대한 정책, 휴머노이드 로봇 정책,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후보들이. 후보보다 그분이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움직일 만한 섹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 만약에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 그쪽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로봇 쪽에 대한 성과를 내는 쪽들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JY 엔터, 카카오 게임즈, 아까 말한 성광밴드도 있지만은 휴림 로봇도 상당히 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로봇도 옥석 가리기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정경현 팀장은 좀 대차 특히 요즘에 많이 쌓아놓은 종목 중에 좀 유의 혹은 이건 괜찮아 이겨낼 거야라는 게 있다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의아해서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던 네. 그런 이제 종목인데 이제 한원 시스템입니다. 물론 네.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을 보일 수는 없어요. 이제 자동차의 부품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도 좀 많았었고 예. 대차 잔고도 굉장히 좀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어쩔 수 없죠. 뭐 현대차, 기아가 네. 이렇게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미국 쪽에서 이제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네. GM, 포드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과연 이 대차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고 예. 지금 장 개장했는데 현대차와 기아 모두 이제 3%대 중반 정도의 그런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네요. 이런 네.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역시 좀 시장에서 이제 여리한 그런 투심은 뭐 어쩔 수 없는 뭐 한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관세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느슨한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4,000원부터 나왔었던 그 공매도가 조금 감아 올려지면서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 종목도 단독적인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입니다. 한원 시스템 잠깐 볼까요? 한원 시스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그 정경민 팀장은 오늘 한번 대차가 당할 수도 있는 종목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가 좀 대차를 3월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대로 주가가 밀렸는데 좀 꿈틀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부품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 대차 어제도 쌓아놨던데 여기를 한번 오늘 물리치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감아 올릴 수 감아 있는 올릴 수 정도의 있는. 그런 뉴스가 과연 이제 오늘 뉴스로서 뭔가 되나? 수급의 변화를 줄 것인가를 좀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한원 시스템은 약간 한번 보자. 역전극을 펼쳐보자라는 쪽으로 주목을 좀 해봤고요.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 조용한 신고가, 정경민 팀장은 자체적 모멘텀. 조용한 신고가의 종목이요. 네,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임용기기 같습니다. 이쪽들은 보통 이제 화장품을 써서 많이 이제 미에 대한 욕구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피부는 안 됩니다.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기기 쪽으로 다가가는 시술로 가야 된다. 같이 손잡고 가시죠. 저요?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저만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 보니까 중년층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중년이 피부에? 소비력도 있고 이제 이만큼 이뤘는데 얼굴도 한번 이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또 관심이 상대적으로 검색이 그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일단 제한적입니다. 수출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미국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 10% 정도가 안 됩니다. 품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관세 영향들을 그렇게 크게 안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심이 이거죠. 외국인 의료 관광이 의료 관광 소비가 3월달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70%가 넘었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46%가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와서 일단 한국에 와서 좀 많이
이제 일단 가꾸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피부과 비중이 57%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대 최대 수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예. 수출로 계속 이어갔던 부분들 외에서 내수 쪽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 의료 관광 쪽으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뭐 톡신 필러나 스킨 부스터, 뭐 홈뷰티 디바이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내수에 강점이 있었던 회사들,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라든가 원텍 이쪽들이 오히려 내수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성과를 낸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뷰티긴 뷰티인데 김민수 대표는 이제 화장품보다는 기기로 가야 되는 거고 기기 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그러니까 미국 외 비중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내수도 지금 외국인들이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의료 관광이 70%나 늘고 있어요, 매달.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예, 대비해서 예. 매년 연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럼 의료기기는 더 실어놔야 되겠죠. 병원이라든가. 그렇겠습니다. 이 예, 컨셉이 결국은 조용한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경민 팀장은 자체적 모멘텀, 우리만의 재료. 지금 그동안은 이제 약간 이제 미국 시장에 종속되는 이제 그런 흐름,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는 이런 종목들, 뭐 서학개미들이 이제 좋아하는 종목들에 연관되는 종목들 뭐 그런 쪽에서 우리 시장을 찾았다면 그쵸. 적어도 지금부터 이제 대선 이제 그 공약과 정책들이 나올 때까지는 몇 안 되는 기간입니다. 자체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다소간의 테마적인 성격을 띨지언정 네. 자체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이제 관세 혼란기 뭐 자고 나면 뭐 말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뉴스에 대응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좀 단기적인 안도에 대한 그런 자율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목표치는 2,500선 정도 좀 2,480에서 2,525 이 정도 좀 보고 있는데 거의 뭐 한 7, 80%는 좀 자율 반등은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앵커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미국 10년물 국채 그게 이제 핵심 지표입니다. 어쨌든 본격 반등은 4%가 깨져야죠. 깨지는 상황에서 나와야지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저항과의 싸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은 낙폭과대 쪽에서는 좀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이제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뭐 조선 또 뭐 방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 쪽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었던 대로 한한령 쪽, 그러니까 뭐 미용, 뭐 또 의료기기, 뭐 이런 필러, 보톡스 뭐 이런 쪽에 거의 플러스 이제 정책 테마. 그래서 어제 나온 게 또 AI 정도 AI 될 것 솔루션?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순서대로 테마의 어떤 약간 테마적인 성격을 가질지언정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그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미용, 보톡스 또 뭐 그 텍스 리펀드 뭐 관련된 뭐 이런 쪽에도 좀 강세. 관광, 외국인 관광. 그런 쪽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정책 테마 쪽으로서는 일단 AI가 치고 나갔는데 여기서도 너무 작은 종목 보지 마시고 이 회사는 정말 돈 되는 데이터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근데 안 올라요 그런 종목이. 네.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만 결국 그 종목들이 가입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좀 시간이 좀 다 되긴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린다면 뭐 더존 비존 같은 그런 회계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랭귀지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한글의 데이터를 가득 들고 있는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뭐 다른 종목들은 치고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라면 이제 의료 AI 뭐 이 정도 좀 꼽아 본다면 그래도 좀 이번에 좀 반등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경훈 팀장 자체적 모멘텀 이제 우리 조기 대선까지 우리만의 리그가 펼쳐진다 하고 미국을 좀 도움받으려면 10년물 금리 4% 이탈까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우리가 돌고 돌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뭐 한한령 또 우리의 정책주들 또 관광 해외 관광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각 코스피가 강보합입니다. 0.2%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또 약보합입니다. 0.3% 하락이고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안 사줘요. 그나마 선물에서 조금 사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좀 추세적인 좀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 앞서서요. 우리 김수 대표. 네. AI 솔루션의 다음 정책주는 로봇이 될 수 있다. 즉
후보들이 이제 로봇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마치 이 말에 수능이라도 한 듯 오늘은 또 귀신같이 AI 솔루션이 힘이 빠지고 로봇으로 좀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로봇을 앞서 우리 정영희 팀장도 자체적인 모멘텀 얘기했는데 우리 자체적 모멘텀으로 로봇 괜찮아요? 네, 뭐 이게 그 눈치 보기 싸움이죠. 네. 정책 테마가 어떤 쪽으로 더 들어올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말해주느냐. 그렇죠. 네. 미래 먹거리를 얼만큼 끌고 와서 여기다 이제 돈이 붙어야 됩니다. 금액이 붙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업체 방문입니다. 업체 방문. 네. 그럼 이제 사진 찍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 MPU 칩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네. 것처럼 네. 이번엔 로봇 팔 들고 네. 이게 사진들을 찍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시장에서 보복받겠죠. 네. 지금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네요. 예. 네. 그래서요? 보니까 뭐 AI 혁신 뭐 출진 뭐 얘기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쪽에서 그냥 지금 같이 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들 쪽에서는 네.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계속 끌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솔직히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런 쪽에서 하나가 이런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이쪽도 그냥 저희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런 장에 네. 일단 치고 빠지고 해야죠. 예. 그러면 이제 강한 섹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를 가지고 대응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면서 로봇주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만 이게 정책주가 되니까 해석도 좀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뭐 로봇주가 다 빨간불이지만 압도하는 게 이건 협동 로봇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와 함께 일하잖아요. 네. 다른 쪽은 휴머노이드는 노동자를 대체하잖아요. 대-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다. 뭐 이런 너무나 이건 좀 정책을 좀 가는 건가요? 너무 정치 쪽으로? 그런 원래 협동 로봇 안 줬잖아요, 프리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아름다운 조화 뭐 이런 네. 것들. 네. 네. 직접 못하는 것들은 네. 가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해라 할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협동 로봇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잘한 것은 산업 침투율로 봤었을 때는 한국이 제일 그나마 높은 게 산업비용 쪽이 가장 높고 네. 거기서 그걸 좀 대체하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협동 로봇이 그나마 성과를 더 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갈지 네. 또 확산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머지 종목들도 보니까 또 그래도 좀 로봇만 있으면 뭐합니까? 로봇을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오늘 보니까 또 하이젠 RNM도 세네요. 네. 이쪽도 액추에이터 어제 보니까 SPG 같은 액추에이터. 경우도 네. 또 이제 수급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변화가 될 가능성들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훈 팀장 앞서서 키워드로 자체적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뭐 투자 카페나 이런 데서 AI 솔루션과 로봇을 들고 그러니까 역대 정책주들은 막 그런 거잖아요. 출산 네. 막 그런 건데 말고 이번에는 하루 로봇, 하루 AI 솔루션, 하루 로봇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워낙 좀 열악하니까 네, 일단 그렇죠. 이제 네. 뭐 고용이나 그리고 네. 이제 투자 대비 이제 단기적인 성과를 좀 이렇게 확 일으키려면 원래 예전에는 삽질을 했죠. 네. 예, 그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건설. 통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낙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정치색을 떠나서 네. 어떤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 나가시는 분이 어제 이제 퓨리어사 AI를 방문을 해서 뭐 속된 말로 100조를 태우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이제 탁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확산이 나오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좀 기분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재 양성 교육부터 해가지고 네. 뭐 MPU와 또 MPU GPU 5만 그렇죠. 개부터 해가지고 뭐 AI PC, MPU 개발을 하겠다 이제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에 접목하는 것까지 네. 이제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인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제 좀, 갔죠. 예, 네. 자극을 받고 오늘도 지금 시작보다는 좀 더 강항세로 좀씩 변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확실히 좀 자체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런 좀 그동안에 있었던 좀 이렇게 너무 좀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제 그런 정책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이제 네. 그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 환호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요게 오늘은 이제 로봇인데요. 네, 오늘은 네. 이제 뭐 로봇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밀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걸 구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번갈아 가면서 혹은 같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순간 조금 이제 공감이 됐었던 게
100% 휴머노이드보다는 이제 협동 로봇 쪽이 우리 한국 노동계에는 네. 어울린다. 제가 네. 이제 조금 그동안은 협동 로봇이 저게 무슨 로봇이야 기계 네. 좀 그쵸. 자동화된 로봇이지라고 좀 네. 폄하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색깔이 좀 들어간다면 그동안에 이제 움직였었던 것들과는 약간 좀 다른 색채를 근데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네. 먼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도 시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휴머노이드 등 뭐 협동 로봇이 다 필요한 거고. 소양이 되는 거니까 이제 네. 그런 쪽에서 좀 놓고 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에 어느 정도의 답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로봇주 오늘은 다 잘 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한 15% 가고 있어서 이제 원래 협동 로봇은 우리가 프리미엄을 잘 안 주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인데 어떤 그런 정책주로서의 뭔가도 또 시장이 익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 앞서 우리가 이제 개장 전에도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부품주들은 좋기는 한데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것이 완성차는 이건 정말 안 되나? 뭐 기업별 관세 면제는 없나 이런 기대들이 있으면서 현대차들의 투자자들의 마음은 더 지금 또 괴롭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나마 일말의 기대감은 일단 이번에도 지난번 스마트폰부터 이제 그 IT 제품들 그 관세 유예를 했었을 때 네. 어디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냐면은 애플에서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우리 다 죽겠다 이러다가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 자기야 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네. 좀 영향력을 행사하든가 네. 좀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위축된다든가 그러면 액션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네.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네. 백악관 가서 그 브리핑할 때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해. 그거죠. 하라고 했다고 네, 트럼프 예, 예. 대통령이. 지금 근데 전화를 어렵습니다. 안 했을까요?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전화를 이제 몇 번 하겠죠. 네.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미국에서 투자할 텐데 네. 좀 어렵습니다. 그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애로사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을 이제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는 거기 같이 고개가 쑥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말의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 일단 스토리입니다. 모든 건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은 미국 쪽에 약간 패시브라고 말이죠. 글로벌 패시브 쪽에서 미국 쪽에 자동차 회사가 좀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그런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목표가와 그 실적 동향을 다 꺾었더라고요. 이 관세 여파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그건 현실인데 네. 스토리를 쓴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않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일단 트럼프 화이팅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 현대차, 기아차도 조금 오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성우 하이텍, 그다음에 화신, SL 이 정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브랜드들에게도 함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 이제 부품 쪽은 그나마 탄력이 좋은데요. 현대차, 기아차는 오후장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또 상승폭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이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 우리 볼까요? 정규민 팀장. 바이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 미국인 것 같아요. 한켠에서는 앞서 잠깐 또 바이오도 이야기해 줬지만 의약품 관세를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말 끝에 항상 의약품 관세 매긴다. 네, 네. 하다 항상 매긴다라고 하니까 못 매길 것 같다가도 또 이게 덤탱이 씌우나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이제 계속해서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빅파마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정말 뭐 신저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위압감을 계속해서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좀 던져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또 약간의 좀 결이 좀 달라요. 네. 이 와중에도 기술 수출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네. 데이터들을 좀 뭐 알테오젠부터 뭐 그래서 ABL 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종목의 어떤 뭐 그냥 펀더멘탈 뭐 어떤 기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바이오의 투심을 보고 있는 이제 바로미터로 펩트론의 주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굉장히 좀 어떤 뭐라 그래 카나리아 같이 네. 이제 어떤 좀 시그널을 굉장히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펩트론 주가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나올 것만 같은 이제 뉘앙스만 풍기면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네. 바이오의 투심이 좀 살아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는 지표로 가지고 있는데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나왔었던 얘기가 이제 동물 실험에 관련돼서 이제 좀 금지하는 법안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AI로
이제 실험을 하는 동물 실험을 네. 이제 대응하는 이제 온크로스나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제 약간 결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바이오는 뭐 미국의 빅파마의 어떤 좀 약세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도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이제 바이오를 뭐 키우겠다 이런 얘기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 이것도요? 네, 바이오가 글쎄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이후부터 좀 굵직한 선거에는 무조건 나왔었습니다. 무조건 바이오입니까? 네, 바이오도 네. 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학회들도 지금 뭐 4월, 5월 계속해서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상위에 있는 바이오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흐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가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 정면 돌파. 네. 그냥 남자 당행하면서 붙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럼 펩트론이나 뭐 이런 ABL 바이오 같은 뭐 기술 수출을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도 있겠고, 아예 의료 AI로도 갈 수도 있겠고. 저는 좀 기도하는 그런 바이오를 원래 좀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이 정면 승부. 네 그런 좀 정책적으로 좀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면 정고점으로 좀 뭐 튀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는 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삼상도 아니고요 전임상, 일상 뭐 이런 거에서 이러고 있는 것들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잘 되기를. 네, 그런 바이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민수 대표, 지금 보면 흐름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소부장들이 오히려 좀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네. 엔비디아의 그 700조 투자를 이제 좀 보면서 반도체 관세도 분명히 매길 거다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도 약간 좀 뭐 전자부품처럼 약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록소록 이것도 빼주지 않을까 내지는 이런 기대감.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것도 자체 모멘텀이죠. 팀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상무 부총리와 함께 추경 얘기 나왔고 반도체 쪽에서 예상보다 6조 더 쓴다고 하면서 30몇 조까지 지금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3조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육성책 중 나오는 것 중에서 뭐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뭐 세액 공제 그리고 또 소부장 육성이란 키워드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을 시켜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또 이제 가뜩이나 지금 위축돼 있는 반도체 장비 쪽들에 대해서 좀 성과를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제 얼마큼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성과를 보여줘야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돼서 가속도가 붙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많이 그쪽 관련돼서 정책 자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HBM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하고 있고요. 네. 그래야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과 함께 또 이제 첨단공정 쪽의 장비들도 조금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이거는 일단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좀 끌고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고개는 든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좀 이제 스물스물 살아나는 게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장비 쪽이었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 쪽인가 좀 큰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김민수 팀장께서는 어제 뭐 오늘 좀 발표됐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추경이 2조 더 추가됐다는 거와 함께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육성 쪽 이것도 정책주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AI 솔루션, 로봇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도 가야 되고 또 바이오도 가야 될 것 같고 자체적인 모멘텀입니다. 현재 좀 2달간 동안 이런 좀 묘한 국면들, 정책이면서 실적이면서 겸비된 이런 상황들이 좀 수급이 많이 몰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